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일본 건설 시장, 한마디로 완전 모순 덩어리입니다. 자재비는 헉소리 나게 폭등하고 현장에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최악의 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돈을 말 그대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조용한 혁명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사, 최근 비즈니스 저널 리포트인데요. 흔히 제네콘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톱클래스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한 호황 수준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숫자가 어느 정도길래 이러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숫자 보이시죠? 3조 3천억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의 대표 건설사인 카지마 건설 딱 한 곳에서 달성한 매출입니다. 단일 일본 건설사가 매출 3조엔의 벽을 깬 건 건설업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에요. 장사를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산업의 파이 자체를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 시켜버린 엄청난 마일스톤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4대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 예상치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합계가 무려 7,300억엔이에요. 전년 대비 50%나 껑충 뛴 수치죠. 기억하시나요? 2018년 도쿄올림픽 때 그때가 진짜 건설업계 역대급 호황이라고들 했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5,994억엔이었습니다. 특별한 국가적 메가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평상시 실적이 올림픽 특수를 그냥 가볍게 씹어먹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난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비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고 현장에서 일할 숙련공들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잖아요. 비용은 역대 최고로 많이 드는데 이익도 역대 최고치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도대체 무슨 마박을 부린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비결, 바로 선별 수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건설업계를 지배해오던 율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일감은 따오고 보자. 이런 묻지만 수주가 당연했어요. 일단 일감이 곧 실적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수익성 최우선입니다. 이 가격 안 맞춰지면 우리 공사 안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을 긋고 마진 빵빵하게 남는 알짜배기 일감만 쏙쏙 굴러가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배짱을 부리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폭발적인 수요 닥둔이에요. 2024년 일본 건설 수주 총액이 무려 18조 7천억엔인데 이게 4년 연속 상승세거든요. 전국에 반도체 공장 들어서죠. 도쿄랑 오사카 도심은 대규모로 갈아엎고 있죠. 거기다 데이터 센터까지 미친 듯이 지어대니까요. 수요가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건설사들이 이건 돈 되겠네? 이건 패스! 하고 고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른바 TSMC 효과인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지방의 작은 사건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의 판도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지으면서 대졸 초봉을 주변 지역 평균보다 무려 40%나 높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규슈 전역에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이 완전 블랙홀처럼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갔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지니까 구마모토 공업용지 가격이 32%나 폭등했고 결국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사람 구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다 올려야 했습니다. 전국적인 노무비 폭등 도미노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론에서 매일같이 TSMC 때문에 임금 폭등한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유리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돈을 내는 발주처나 건축주들 스스로가 요즘 인건비랑 자재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체념하고 수긍해버린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핑곗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 바로 슬라이드 조항입니다.
건설사들이 이 엄청난 마진을 아예 구조적으로 꽉 잠가버릴 수 있었던 결정타가 바로 이겁니다. 슬라이드 조항.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공사하다가 갑자기 자재값이 확 뛰거나 인플레이션이 빡 오면 그 덤터기를 누가 쓰느냐. 예전엔 건설사가 다 껴안았지만 이젠 그건 발주자님이 내셔야죠 하고 계약서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개발업자랑 건축주한테 완벽하게 토스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의 권력 구도가 진짜 180도 뒤집혔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축주는 신이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반대로 대형 개발업체들이 제발 우리 건물 좀 지어주세요 하고 건설사들한테 애걸복걸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가 완전한 갑이 되어서 정당한,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고 조건을 지시하는 역사적인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핵심 비결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호황 이면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어두운 단면이 존재합니다. 1890,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대형 건설사들이 3조엔 넘게 벌었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때 바로 같은 2024년에 무려 1890개의 일본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지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예요.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찍는데 중소기업은 사상 최다 파산을 맞는 이 극단적인 양극화, 진짜 씁쓸하소. 아니 위에서는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데 왜 밑에서는 파산할까요? 원가 상승분 가격 전가율이라는 걸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43.7%. 무슨 뜻이냐고요? 원가가 아무리 올라도 절반 이상의 비용은 고정된 단가로 하청받는 중소기업들이 온몸으로 때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기업은 발주자한테 비용 넘겨서 마진 챙겼지만 그 돈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길목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중소 건설사들만 치솟는 인건비랑 자재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숨이 막혀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비극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른바 2026년 문제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거든요. 2025년을 기점으로 지금 현장을 버텨주고 있는 고령의 숭늉공들이 대거 은퇴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사랑구역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앞으로 인력난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임금 올려줄 돈 없는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앞으로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자, 그럼 이 현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시적인 교훈을 한번 볼까요? 결국 이 조용한 혁명은 일본 경제가 그 길고 길었던 디플레이션 마인드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실생활에도 직격탄을 달리죠. 도쿄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 좀 보세요. 8,135만 엔, 4년 연속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건설사들이 더 이상 출혈 경쟁 안 하고 늘어난 비용을 칼같이 공사비에 태우면서 가격 하한선, 즉 바닥을 아주 콘크리트로 단단히 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시공 비용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앞으로 지어질 건물의 분양가나 부동산 가격은 구조적으로 절대 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해본 일본 대형 건설사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게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마진은 말라붙은 이 시대에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계약서는 안전하신가요? 아직도 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여러분 혼자서 온몸으로 다 떠안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